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전문가 박철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하나 데이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잘 보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고 계시는 그런 부분 보면은 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 그죠? 강아지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리고 각종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봤을까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사진이다, 아니면 사진 안에 아기가 있고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만 했을 텐데, 그 옆에 잠깐 보면은 영어로 적긴 했지만 그리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지만, 그렇게 사진을 분석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업이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이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지금 영상, 저희 보이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데이터의 작업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진 하나라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진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의 모든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그 큰 모아놓은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빅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를 조금만 했으면 빅이라는 말은 그냥 크다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다라는 말보다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 더 화면을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2는 3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 머리 모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에도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는 표현들, 여러분들 이모티콘 많이 쓰시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울고 있는 이 아기를 또 이렇게 달래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건 그냥 사진이고 그냥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1 더하기 2를 3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1과 2를 알고 있지만 1과 2를 더했을 때 3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데이터로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들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기 있는 분들은 전문가시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걸 잘 얘기하실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데이터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들이 사람들의 생각들도 하나의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 자체, 여러분 상당히 행동 자체도 이렇게 데이터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고 있는, 또 여기 나와 있죠, 스마트폰 많이 쓰고 있는 이모티콘 자체도 하나의 데이터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어디에다 쓸 건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로 우리가 쓰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진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의 진로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로서 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이 나와 있는 부분 가냐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인지학적, 그리고 요즘은 헬스케어라는 부분들도, 의학적인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밑에 있는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라든지 또는 이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즘 이 스포츠이나 예술 이 부분들도 감독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그러한 이 선수들을, 그리고 예술가들을 키우고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데이터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 데이터를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숙제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러한 지식 자체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국어를 배웠을 때는 국어에 대한, 수학을 배웠을 때는 수학에 대한, 영어를 배웠을 때는 영어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디에다가 써먹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을 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진로 영상이라든지 또는 진로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가운데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러한 분석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외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익히는 그런 자체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익히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사람과 사물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 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어디에 공유되고 어디에 분석이 되고 또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린다면, 빅데이터, 즉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쓰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이 데이터가 이 진로를 결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진로를 결정하는 데이터 자체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파트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공지능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기기들, 모바일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러한 기기들에 영향력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이 노력을 투자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는 그렇게 어둡지만 않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를. 감사합니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시대였죠. 이제 국민학교 시대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애플 컴퓨터를 하나 이제 장만을 오셨죠. 장만을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일체형인데, 그때 처음 이제 컴퓨터를 이제 다뤄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교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이제 전공을 택하면서, 저희가 이 컴퓨터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왔었죠. 지금까지 왔었는데, 딱히 언제부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전향한 것보다는 이러한 컴퓨터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그때부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컴퓨터를 가지고 직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큰 계기는,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도 진로를 선택할 때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도 아예 컴퓨터를 같은 걸 때려치려고 했었어요. 전공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부모님께서 조금 다독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한테 이제 주시는 이제 선배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뭐 컴퓨터 가지고 뭐 개발한다든지 뭔가 만들어낸다든지 이제 그런 것보다 또 이렇게 다루는 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한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다독거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부분인데, 그리고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희 은사님이기도 하지만 저 또 결혼도 같이 결혼 주례서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보 보호 쪽,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들도 정보 보호 쪽도 있는데, 그런 정보 보호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석사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잡스 형님이 돌아가실 때죠. 스티브 잡스 형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롤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닉네임이 잡스쌤이에요. 잡스. 이게 잡이라는 말이 JOB인데, 이것도 이제 잡스 형님이 있다 보니 이제 잡스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쓰고 있는 자체도 이 스티븐 잡스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도 있거든요. 그분의 뭔가 데이터를 그리고 미래를 알아보는 그러한 부분들도 데이터를 잘 다루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저도 진로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석사 때인 것 같아요. 석사 때 이러한 데이터 부분을 해서 진로를 설정해 가지고 큰 시험을 한 2번 봤는데 2번 다 떨어진 거예요. 2번 다 떨어져 가지고 거의 한 달간 방에서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거의 뭐 한 몇십 년 동안, 한 20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부분이, 이 컴퓨터라는 부분이 내가 하고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한 분석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힘든 거를 이렇게 승화시킨 계기가 훨씬 더 좋았던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즐거웠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웠던 부분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오는 이제 제자들도 많이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멘티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너희 진로는, 아니면 너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런 걸 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 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있는 그런 부분만 보고 있지만, 그런 앞에 있는 부분만 보다 보니 미래를 아직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7개월, 8개월 있다가 다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했던 부분들이, 그때 멘토님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해서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저랑 같이 진행을 해서 바로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진로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 이런 걸 찾아가게 되면 그만큼 또 보람 있는 일이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부터, 10년 전에는 청소년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고민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저도 청소년기를 걷고 왔지만은 많이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미디어 때문에 많이 변화를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모든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곳에 관심을 갖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진을 하시면 이런 빅데이터 아니면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잘 다루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미래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도 똑같이 다 가져갈 수 있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거를 생각하시냐면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과 우리가 성공을 못했다라는 거를 두 개를 딱 나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누가 너는 성공했어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성공했어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모았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